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생활과 건강에 진심인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 요즘 집안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버리자니 아깝고 쓸 일도 없는데 계속 쌓이기만 하는 물건들 많으시죠? 어느 순간부터 집보다 물건이 더 많아졌고 정리하려 했다가 오히려 마음만 복잡해질 때도 있죠. 손에 쥔 물건이 나보다 더 오래 이 집에 있었던 것 같고 치우다 보면 기억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손이 안 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다시 덮게 되죠. 정리는 단지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이기도 하니까요. 한참 들여다보다 보면 왜 간직했지? 싶은 것도 있고 차마 버릴 수 없어 다시 서랍에 넣는 것도 있죠. 그 안에는 기억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 시절의 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는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물건을 넘길수록 마음이 걸리고 버릴수록 허전함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비움은 잃는 게 아닙니다. 비움은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물건을 덜어내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호흡도 쉬워집니다. 어지럽던 머릿속도 조금은 맑아지고 발 디딜 틈 없던 거실엔 햇살 한 줄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일상을 가볍게 비워보려 합니다. 무엇을 버릴까보다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다 쓴 영수증도 어쩌면 여행의 기록이고 낡은 옷 한 벌에도 지나온 계절이 담겨 있죠. 정리는 기억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 일입니다. 조금 천천히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비우기가 어려운 분들께 작고 실천적인 정리 습관을 전해드릴 거예요. 물건을 버리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덜어내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상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왜 우리는 정리를 어려워할까? 정리라는 말만 들어도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한번 치워보자고 마음먹어도 막상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꺼낸 물건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다시 덮고 그냥 덮어두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리를 어려워하는 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요. 물건 하나하나에 기억이 붙어 있거든요. 선물 받은 옷, 아이 어릴 적 쓰던 가방. 입진 않지만 결혼식 날 입었던 정장까지. 그걸 꺼내는 순간 그때 내가 함께 꺼내줘요. 그래서 정리는 물건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버리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왕 하는 거 싹 다 치워야 할 것 같고 안 하면 아예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시작을 못 하게 되죠. 하지만 정리는 끝내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딱 하루 10분만이라도 한 군데만 비워보는 거.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린 자주 이런 말도 하죠. 언젠가 쓸지도 몰라. 아직 쓸만한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그 쓸만한 것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도 해요. 물건이 많아질수록 내가 쉴 공간은 줄어들고 시선도 복잡해지고 마음도 따라 지칩니다. 그런데도 자꾸 미루게 되죠. 혹시라도 버렸다가 후회하면 어쩌나. 그게 불안해서 차라리 그냥 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정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니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몰랐던 걸 이제부터 조금씩 해보면 됩니다. 물건을 비운다는 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 그 기준만 생겨도 정리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리는 생각보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묻는 일이거든요. 정리는 내가 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미뤄두었던 마음들, 꺼내보지도 못한 감정의 상자들까지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나 자신도 정리되고 머릿속에 걸려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덜어내고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공간이 생기고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숨 쉴 틈이 생기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마음도 덜 지칩니다. 정리는 그렇게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작은 시도가 내 일상의 파문을 만듭니다. 쌓여있는 물건을 하나 비우는 순간 마음속 묵은 감정도 하나 정리된 느낌. 그렇게 하나씩 줄이면 어느 날 갑자기 거실에 햇살이 들어오고 책상 위가 텅 비고 그 텅 빈 자리에 새로운 하루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부. 정리를 미루면 생기는 진짜 문제들. 정리는 늘 내일 해야지로 미뤄집니다.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아직 할 만큼 쌓이지 않아서. 하지만 그 미움이 쌓이고 쌓이면 물건만 쌓이는 게 아니라 피로도 함께 쌓입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집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사실은 공간보다 내 마음이 먼저 지친 걸 수도 있어요. 책상이 지저분하면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식탁이 엉망이면 밥맛도 달아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결정도 느려지고 뭘 입을지 뭘 꺼낼지 고르는데도 머릿속이 지쳐버리곤 하죠. 정리를 미루면 결국 내 일상이 무거워집니다. 청소가 싫어지고 앉을 자리가 줄고 집이 쉼터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에휴 나중에 가 입버릇이 되죠.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뭐 하나 꺼내려 해도 먼저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점점 손이 안 가고 점점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 전체가 미움의 패턴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게 무기력으로 바뀝니다. 마음 한편에선 정리를 해야 하는 걸 아는데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지쳐버리는 거죠. 해야 한다는 부담이 나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손을 대기 어려워지는 게 정리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해야 합니다. 작게 부담 없이. 그리고 정리가 미뤄질수록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고 좁은 공간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아지면 넘어질 위험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낙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 냉장고 안이 복잡해지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도 늘고 정리되지 않은 주방은 조리 의욕도 떨어뜨립니다. 주방이 엉망이면 식사도 거르게 되죠. 결국 정리를 미루는 건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사람 관계도 영향을 받아요. 누가 집에 올까봐 불안해 치워야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 그 마음이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고립됩니다. 점점 혼자 있으려 하고 나중에는 누구와도 연결되기 어려워집니다. 그 시작이 단순한 미움이었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 복잡함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물건이 쌓인다는 건 내가 지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정리는 그 자체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건 많은 물건이 아니라 편히 숨 쉴 수 있는 조금의 여백입니다. 그 여백을 되찾는 일. 그게 바로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3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 10분 딱 한 군데만. 예를 들어 오늘은 식탁 위만, 내일은 현관 구두 장, 그 다음은 냉장고 문 하나. 이런 식으로 공간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도 좋습니다. TV 보기 전에 10분만. 잠들기 전 서랍 하나. 이런 식의 루틴 만들기. 습관이 되면 정리는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또 하나, 정리하기 전엔 꼭 질문해 보세요. 이건 지금 필요한가? 내가 이걸 다시 쓸까? 대답이 애매하다면 놓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쌓아둘 이유도 없죠.
특히 이런 물건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1년 넘게 안 쓴 물건, 2개 이상 있는 물건, 고장났지만 언젠가 고칠 거야 하는 물건. 그런 물건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정리는 공간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에요. 필요한 것, 지금의 나에게 맞는 것. 그걸 중심으로 공간을 다시 짜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부터 하지? 막막하다면 눈에 자주 보이는 곳부터 시작하세요. 식탁 위 침대 옆, 냉장고 문, 세면대 주변. 내가 자주 마주하는 공간이 먼저 바뀌어야 정리가 되고 있다는 체감이 생깁니다. 또 하나 팁 드릴게요. 정리 후엔 사진을 찍어 보세요. 전과 후의 차이를 보면 성취감이 확실히 생깁니다. 그 사진을 보면 다음 정리를 시작할 힘이 납니다. 작은 칭찬도 잊지 마세요. 나 오늘 여기까지 했네. 누군가가 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격려. 그게 쌓이면 정리는 습관이 됩니다. 또 물건의 자리를 정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버리지 않을 물건은 정확히 그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찾기도 쉽고 흐트러지지 않아요. 정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딱 하나. 비워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매일 한 곳. 작은 정리 하나씩. 그게 모이면 집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정리할 때 음악을 틀어보세요. 리듬을 타면 훨씬 덜 지칩니다. 차 한 잔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정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정리를 잘한다는 건 잘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은 지금부터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 출발이 오늘의 작은 정리한 걸음이라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4부.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언젠가 써야지 하면서 3년이 지난 물건, 치워야 하는데 말만 하고 있는 공간,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 그런 마음 절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첫째, 집이 좁아진 것 같다는 분. 물건이 늘어날수록 집이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정작 뭐가 많은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 그럴 때 정리 루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 한 곳씩 정리하는 습관. 좁아졌던 공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거예요. 둘째, 과거의 물건을 버리기 힘든 분. 낡은 옷, 낡은 책, 낡은 추억까지. 버리면 그 시절까지 사라질까봐 차마 손을 못 대는 경우.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그럴수록 선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셋째, 정리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 예전에 한 번 하다 말았고 오히려 더 어지러워졌고 그래서 이제는 시도조차 겁이 나는 분. 이번엔 방법부터 달라야 합니다. 혼자서 작게 천천히 한 걸음씩 해보는 것. 넷째, 누군가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운 분. 누가 온다고 하면 갑자기 긴장되고 거실부터 어떻게든 치워야 하니까 그 마음 정리된 공간이 덜어줄 수 있어요. 공간이 편해야 사람도 편하게 초대할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 별일은 없는데 괜히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그럴 때 내 주변 환경을 돌아보세요. 혹시 물건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생각보다 많은 경우 공간의 혼란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를 하면 머릿속도 따라 정리됩니다. 여섯째, 하루가 길고 무료하다고 느끼는 분. 집안일도 다 끝났고 볼 TV도 없고. 그럴 때 정리는 아주 좋은 생활 루틴이 됩니다. 움직이고 손을 쓰고 내 공간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 그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되거든요. 정리는 정답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그래, 나도 해볼까? 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부. 정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연습입니다. 정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는 계속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매일같이. 그래서 정리는 연습입니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자주 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만 더 나아가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서랍 하나, 식탁이 한 칸, 신문 더미 한 묶음. 그 작은 정리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나가 치워지면 하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손에 익고 마음에 익으면 정리는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마음입니다. 남 보여주려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려고 정리하는 거니까요. 편안한 공간,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진짜 정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고 있어. 정리는 그렇게 내 삶을 다정하게 만져줍니다. 삶이 엉킬 때마다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보는 것. 지금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 그건 어쩌면 정리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손을 뻗어보는 겁니다. 한번 해봤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중간에 멈췄다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잠시 쉬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정리는 기다려주는 일이니까요. 오늘이 그 다시가 되는 날이라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가장 작은 연습? 그게 바로 정리입니다. 물건을 덜어내는 일에서 감정을 비우는 일로, 감정을 비운 그 자리에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일. 정리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리를 통해 나 자신을 믿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 작은 변화가 생활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내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그게 내일의 나를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로요. 마무리. 오늘 우리는 정리를 왜 미루게 되는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지속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정리는 단지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비울 때 마음 하나도 덜어낼 수 있었고, 조금씩 정리할수록 내 일상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고, 완벽함보다 지속하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공간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그 안에서의 하루가 조금 더 단정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 마음속 여백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다 함께 건강해지면 좋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인간관계도 돌봐야 합니다. 고립을 피하는 시니어의 관계관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